시작합니다. 정호 72세는 늘 그렇듯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글자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기사는 다 비슷하게 느껴졌다. 그저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하며 시간을 버티던 순간이었다. 그날따라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은 여인이 있었다. 연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든 영희 69세.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넸다. 저기 이 호떡 혼자 먹기엔 좀 많아서요. 혹시 한 장 드실래요? 따끈한 종이봉투가 정호의 무릎 위에 살짝 얹혔다. 순간 정호는 오래전 아내가 해주던 말투가 떠올라 가슴이 울컥했다. 나 혼자 먹긴 많으니까 당신이랑 같이 먹자. 그 기억에 굳어있던 그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호떡을 한 입 베어 문 순간 따뜻한 달콤함이 입안에 퍼지며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듯했다. 고맙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정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날씨 얘기, 지나가는 사람 얘기, 신문에 실린 뉴스 같은 사소한 대화였다. 하지만 점점 서로의 과거를 털어놓게 되었다. 정호는 말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0년입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영희도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다. 저도 그래요. 남편 산소에 다녀오는 길이거든요. 거길 다녀오면 늘 발걸음이 무거워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달라졌다. 서로의 상처가 겹치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마음이 통했다. 해가 지고 공원의 가로등이 켜질 때쯤 영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내일도 오실 거죠? 정호는 대답 대신 천천히 모자를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다. 그 두근거림은 노을빛보다 더 따뜻했고 마치 늦은 겨울 끝에 다시 찾아온 봄 기운 같았다. 병원 대기실. 정호는 검진을 위해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다. 옆에는 영희가 물병과 약봉지를 챙겨두고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정호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는데. 괜찮소. 나이 들면 뭐 어디 하나 안 아픈 데가 있겠소. 괜한 걱정만 끼쳐 미안하오. 영희는 살며시 그의 손등 위에 손수건을 올려둔다. 그 순간 대기실 문이 열리며 큰아들과 딸이 들어온다. 두 사람은 놀란 듯 굳어 서 있다. 아버지, 여기 웬일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죠? 정호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아, 이분은 그냥 동네에서 알게 된 친구다. 검진 받으러 같이 와줬다. 딸은 영희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표정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서려 있다. 친구라 참 다정한 친구시네요. 아버지 곁에 이렇게 챙겨주실 정도면. 영희는 난처한 듯 미소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그녀가 서둘러 병원을 나서자 대기실에는 무겁고 불편한 침묵만이 남는다. 정호의 집 며칠 뒤. 식탁 위에 반찬통들이 놓여 있다. 영희가 챙겨준 것이다. 자녀들이 방문해 식탁 앞에 앉는다. 딸은 반찬통을 들어 올리며 날카롭게 묻는다.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직접 하신 건 아니죠? 누가 다녀갔어요? 정호는 잠시 멈칫하다가 시선을 피한다. 그냥 가끔 챙겨주는 이웃이 있다. 병원에서도 봤습니다. 그분이군요. 아버지, 대체 무슨 관계십니까? 정호는 목소리가 잠시 흔들린다. 그냥 나한테 말벗이 되어주는 사람일 뿐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다. 딸은 울컥하며 목소리를 높인다. 엄마 물건도 아직 그대로 있는데 다른 여자가 아버지 집에 드나든다는 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큰아들도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한다.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십니까? 저희만 해도 아직 엄마 그리워요. 근데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계신다니 정말 실망입니다. 정호는 두 손을 떨며 식탁 위에 올린다. 너희가 모르는 게 있다. 밤마다 얼마나 쓸쓸한지, 얼마나 적막한지 너희는 몰라. 나는 그냥 사람이 그리웠을 뿐이다. 자녀들은 차갑게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침묵한다. 영희의 집. 영희는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남편의 사진이 걸려있는 벽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영희 사진을 향해 속삭이며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데 그 자식들 눈빛이 자꾸 떠올라요. 내가 괜한 짓을 한 건 아닐까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인다. 하지만 끝내 번호를 누르지 못한다. 정호와 영희의 만남.
며칠 뒤 공원 벤치. 늘 마주 앉던 두 사람이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영희가 먼저 입을 뗀다. 정호 씨,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호 깊은 한숨을 내쉰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내가 얼마나 당신 덕분에 살아나는 줄 아시오? 영희 울먹이며 저 때문에 자식들이 아버지를 원망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영희의 손목을 붙잡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손을 빼낸다. 가지 마오. 제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등을 돌려 떠나가고 정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진 듯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군다. 그의 눈엔 참지 못한 눈물이 맺힌다. 사랑은 따뜻했지만 세상의 시선과 가족의 반대는 차가웠습니다. 정호와 영희의 마음은 분명 진심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지요. 그들의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영희의 집 밤. 영희는 불 꺼진 방에 홀로 앉아있다. 탁자 위엔 남편의 사진이 놓여있고 그 옆엔 시들어가는 작은 꽃다발 하나가 놓여있다. 영희 전 남편 사진을 보며 얘기한다. 여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떠난 뒤로는 다시는 웃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웃음이 나요. 근데 나 때문에 그의 자식들이 아버지를 원망해요. 내가 그 가정을 흔들어 버린 건 아닐까요? 눈물이 흘러내리지만 영희는 연신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고개를 숙인다. 새벽, 영희의 방. 침대에 누웠지만 영희는 잠들지 못한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정호의 번호를 띄운다. 손가락이 발신 버튼 위에서 떨리지만 끝내 누르지 못하고 화면이 꺼진다. 영희의 혼잣말. 전화하면 뭐라고 해야 하지? 잘 지내세요? 아니, 그 말 한마디가 더 그를 힘들게 할 거야.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지만 머릿속에는 정호의 미소가 떠오른다. 공원. 영희는 혼자 정호와 함께 걷던 공원을 찾는다. 빈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하염없이 눈을 감는다. 영희 생각에 잠긴다. 여기 앉아 있으면 아직도 그 사람 옆에 있는 것 같아. 내 손 위에 올려주던 따뜻한 손수건. 내게 건네던 고맙소라는 말투.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나는 왜 그를 떠나왔을까? 눈을 뜨자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있다. 영희의 어깨가 작게 떨린다. 장터 골목길. 영희는 장을 보러 갔다가 정호가 좋아하던 군밤 가게 앞에서 발길을 멈춘다. 잠시 군밤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인다. 영희 작게 중얼거리며 정호 씨, 이거 참 좋아했는데 내가 사다 드리면 기뻐하실 텐데. 아니야. 이제 내 몫이 아니지. 이제는 결국 등을 돌리고 떠나지만 눈가엔 눈물이 차오른다. 다시 밤, 영희의 집. 방 안은 조용하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스산하게 분다. 영희는 무릎을 끌어안고 작은 목소리로 혼자 말한다. 정호 씨, 당신은 지금 잘 지내고 계시나요? 나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당신 웃음이, 당신의 목소리가 자꾸만 나를 찾아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녀는 결국 오열하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다. 방 안은 눈물소리만이 가득하다. 떠난 건 그녀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잊으려 애쓸수록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얼굴. 사랑은 때로 붙잡지 못했을 때 더 깊어지는 법이죠. 병원, 응급실 앞. 정호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온다. 자녀들은 급히 달려와 의사에게 묻는다. 아버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장이 약해지셨습니다. 고령이시니 언제든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자주 곁에 계셔주셔야 할 겁니다. 자녀들의 얼굴엔 불안과 두려움이 스친다. 병실 앞 자녀들의 대화. 정호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깊이 잠들어 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큰아들과 딸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한다. 딸 눈물을 닦으며 오빠, 아버지 너무 힘들어 보이셔. 그런데 우리만으론 안 되는 것 같아. 알아. 나도 알아. 그분이 옆에 계셔야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겠지. 잠시 망설이다가 큰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른다. 영희의 집. 영희는 홀로 앉아 책을 읽으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발신자는 정호의 큰아들. 아주머니, 아버지가 위독하십니다. 솔직히 저희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옆에 있어 주세요. 제발. 영희의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붙잡는다. 눈물이 왈칵 터진다. 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병원 병실, 재회. 정호는 희미하게 눈을 뜬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힘겹게 숨을 고른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영희가 들어선다. 그녀를 본 순간 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정호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영희 씨 정말로 와주신 건가요? 영희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쏟는다. 영희, 왜 이렇게 늦게 불러주셨어요? 저는 매일 당신 생각만 하면서 살았는데. 정호 손을 떨리며 미안하오. 나 때문에 당신 고생만 시켰지. 아니에요. 제가 떠난 게 잘못이었어요. 제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흐느낀다. 자녀들의 변화. 큰아들과 딸은 병실 문 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본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울먹인다. 딸 작게 속삭이며 아버지 표정 저런 얼굴은 처음 봐. 행복해 보이셔, 오빠. 이제 우리 받아들이자. 큰아들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아버지의 행복인데 우리가 막을 자격은 없어. 자녀들은 병실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영희에게 다가온다. 아주머니, 아니, 영희 어머니, 아버지 곁에 있어 주세요. 끝까지. 영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지만 자녀들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오열하며 다시 정호의 손을 꼭 쥔다. 엔딩. 병실 안에는 깊은 침묵과 함께 따뜻한 눈물이 흐른다. 정호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영희의 손을 꼭 잡은 채 속삭인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려. 카메라는 창밖으로 넘어가는 황혼을 비춘다. 그 붉은 빛은 마치 새로운 아침을 예고하는 듯 따뜻하게 병실 안을 감싼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가 허락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정호와 영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마음은 여전히 두근거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